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단백질 설계와 이를 위한 다양한 설계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표는 단백질 설계의 기본 개념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설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설계란 무엇일까요? 단백질 설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거나 변형된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단백질 공학은 주로 자연적 단백질의 변형에 중점을 두지만 단백질 설계는 제로부터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기존 단백질을 크게 개량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그 기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설계에 매우 중요한데요. 단백질의 구조는 4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2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형성하는 알파나선과 베타시트와 같은 반복적인 구조 요소입니다. 3차 구조는 단백질의 전체적인 3D 폴딩, 즉 입체 구조입니다. 4차 구조는 여러 단백질 서브유닛이 복합체를 형성하여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간입니다. 단백질 설계의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용 단백질 개발, 합성 생물학에서의 새로운 생체 재료 개발, 바이오 연료 및 화학 물질 생산 효율성 개선이 있는데요. 치료용 단백질 개발부터 보면 항체나 효소와 같은 단백질 기반 치료제는 특정 질병을 표적하여 더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합성 생물학에서의 새로운 생체 재료 개발은 생체 적합성이 높은 소재를 설계해 다양한 의료 응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바이오 연료 및 화학물질 생산 효율성 개선에서는 미생물의 효소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산업 공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항체 설계인데요. 이는 특정 암세포만 표적하는 맞춤형 항체 치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업 효소 설계는 효소의 구조를 변경하여 반응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 산업에서의 세탁 효소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됩니다. 환경 보건용 단백질 설계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설계하여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설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설계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 초기 모델링을 하고 3단계 서열 최적화를 한 뒤 4단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평가를 하고 5단계 실험적 검증을 합니다. 1단계 목표 설정 단계는 설계하려는 단백질의 기능적 및 구조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효소의 촉매 기능을 강화하거나 특정 기질에 대한 결합력을 높이는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초기 모델링은 초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험적 자료 또는 동형 모델링을 사용합니다. 실험적 자료로는 X선 결정학, NMR 등이 있고 동형 모델링은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3단계 서열 최적화 방법입니다. 이는 목표로 하는 구조나 기능에 가장 적합한 아미노산 서열을 찾기 위해 서열을 최적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기반 계산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서열 간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아미노산 변이체를 생성하여 다양한 서열을 탐색합니다. 4단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평가입니다.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백질의 구조적 안정성과 접힌 과정을 평가합니다. 에너지 최소화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서열을 탐색합니다. 5단계 실험적 검증입니다. 최적화된 서열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발현한 후 실험적으로 기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험 결과에 따라 모델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단백질 설계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방식은 역설계입니다. 역설계는 목표로 하는 단백질의 3D 구조를 먼저 설정하고 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다양한 서열을 시험하여 에너지 계산과 구조 예측을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서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특정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최적화된 서열을 찾을 수 있고, 역설계의 단점은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기능적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반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기반 접근법의 개념은 단백질 에너지를 계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함수는 아미노산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으로는 분자 역학 및 양자 역학 계산을 통해 단백질의 접힘 에너지와 상호작용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에너지 기반 접근법의 장점은 물리적 타당성이 높고 실제 단백질의 구조를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계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며 에너지 함수가 단백질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이 유전 알고리즘은 진화적 원리를 모방한 알고리즘으로 돌연 변이와 교차, 선택을 통해 최적의 서열을 찾습니다. 방법은 초기 집단 생성, 돌연 변이와 교차, 적합도 평가, 선택이 있습니다. 초기 집단 생성은 무작위 서열을 집단으로 설정합니다. 돌연 변이와 교차는 서열 일부를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새로운 서열을 생성합니다. 적합도 평가는 에너지 계산이나 기능적 평가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선택은 적합도가 높은 서열을 다음 세대의 집단으로 선택합니다. 이 유전 알고리즘의 장점은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하며 전역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의 단점은 계산 비용이 크고 지역 최적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모듈화 접근법입니다. 모듈화 접근법은 기존 단백질 도메인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단백질 도메인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메인 라이브러리 구축, 도메인 조합, 연결부 설계로 할 수 있는데요. 도메인 라이브러리 구축은 다양한 도메인의 구조와 기능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합니다. 도메인 조합은 목적에 맞는 도메인을 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설계합니다. 연결부 설계는 도메인 간의 연결 부위를 안정적이고 기능적으로 적합하게 만듭니다. 이 모듈화 접근법의 장점은 설계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빠르게 기능성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화 접근법의 단점은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며 복잡한 기능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기계학습 및 딥러닝입니다.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개념은 대규모 단백질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여 새로운 단백질 서열을 설계하거나 주어진 서열의 3D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지도학습, 생성 모델, 알파폴드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기존의 단백질 구조와 서열 데이터를 학습하여 서열과 구조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알파폴드 방식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단백질 구조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이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장점은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기존 접근 방식보다 빠르게 구조를 예측하거나 서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훈련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좌우되며 물리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학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동력학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 시뮬레이션의 개념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물리적 힘을 시뮬레이션하여 단백질의 접힌 과정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시간에 따른 원자 움직임 계산과 구조적 변화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실제 물리적 과정을 반영하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계산 시간이 매우 길며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PPT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파폴드2와 같은 모델은 단백질 접힌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AI와 실험적 데이터 융합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단백질 설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미래 전망은 단백질 설계의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맞춤형 치료제와 생물 공정 개발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단백질 설계 기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